비나리를 부른 두 사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조갑제 TV 동영상에 이런 분의 긴 댓글이 달렸다. 저는 주필님께 불타는 트롯맨 듀엣 비나리를 한번 봐주십사 감히 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쪽은 한국 최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황영웅 가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곤 타고난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벌, 빈부, 부모 찬스, 하다못해 기와 외모로까지 사람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영웅 가수는 언론에서 만만하게 봤습니다. 공돌이고 흙수저이니까요.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분노한다면서도 황영웅 씨와 같은 사람에겐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가 학벌, 부와 부모 찬스까지 모든 걸 가졌다면 언론에서 이리도 잔인하게 물어뜯을 수 있을까요? 22세 쌍방 폭행 사건 이후 각성하고 6년간 자숙하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황영웅 씨 인생의 전환점이라 봅니다. 그 6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전에 잘못만 갖고 과도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하니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언론에서부터 자극적인 한 줄 기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보도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 형편의 50만원의 벌금과 합의금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건 이후 소위 말해 철이 들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끝으로 주필님과 같이 저도 빈지게 황영웅 씨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술 전혀 못하는 저도 한잔하며 빈지게 내려놓고서라 내 맘 알겠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패죽인 줄 알았다. 다음에 소개할 글은 조갑제닷컴의 태극당이란 회원이 붙인 댓글이다. 황영웅 사태에 관하여 가장 논리적인 명문이라고 생각하여 좀 길지만 전문을 싣는다. 기자들의 글 수준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무슨 사람 죽인 줄 알았다. 분별력 잃은 언론이 만드는 위선적 도덕 정치주의가 계속 사람 잡고 있다. TV는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근래 활자 매체에서 황영웅이라는 사람 얘기가 제법 나오더라. 폭력이 어떻고 문신이 어떻고 여기저기 말이 많기에 처음엔 황영웅이란 젊은이가 무슨 사람을 배 죽인 줄 알았다. 보니까 황영웅에 대해 문제점 지적을 한 기사들이 많던데 그래 뭐 언론에 그런 지적이 옳다고 치고 근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다. 한번 보자. 노래로 1등을 뽑는 경연 프로그램은 출연 가수들의 정과 조회를 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노래 경연은 추기경이나 조계종 종정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냥 청중이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가수를 점 찍으면 그만이다. 노래 부르는 소리가 좋다고 했지 누가 가수 인격이 예수 같아서 좋다고 했나. 공인하던데 도대체 공인은 뭔가? 기준이 법에 나와 있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무조건 공인인가? 그냥 대중에게 유명하기만 하면 공인인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대중 앞에서는 직군에 있기만 하면 공인인가? 그러면 유명한 절도범, 방송 출연한 적 있는 조폭 두목들도 공인인가? 유명한 식당 주방장도 공인인가? 좀 못난 놈이 TV 나오면 안 되나? 내가 보기 싫은 자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면 된다. 힘 있는 자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사람을 TV에 못 나오게 두들겨 패는 세상은 곧 김정은 세상이 된다. 일정한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양심 문제이지 노래 부르는 조건은 아니다. 과오에 대해 정말로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네가 TV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지는 현재 범법자인가 하는 정과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공중파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지 힘센 놈, 도덕군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듣기 싫은 노래에 채널 돌릴 권리와 자유가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대중 앞에 나서는 다른 일과는 달리 방송 출연이란 신성한 것이라 치자. 그래서 그런 데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선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 출연해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방송에 내보낸 무능한 방송사가 더 잘못이지. 가수 지망생이 혼자 두들겨 맞아야 하나. 황영웅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나? 글쓰기에 따라붙는 제안은 형식주의를 던져버린 태극 당시의 글은 이렇게 흘러간다. 못난 과거를 가진 가수 지망생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일 자체를 막아야 정의가 선다면 그런 식이면 과거에 뭐가 났던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식당의 주방장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전과 하나 없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 하는 식당을 찾아내 가야 하고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전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예전에 이미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렀든 사면을 받았든 간에 그들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청년들 앞에서 작가 행세하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씨는 이른바 서울대 불합치 사건이라고 아무 죄 없는 학생을 심하게 고문, 폭행하는 일을 교사한 사람이다. 내라는 목구미다 잡혀간 이석기의 반역성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를 무려 2번 특별사면식이나 시켜준 사람도 대통령 되는 판국이다. 요즘 분별력 잃은 언론이 이상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동물 보호를 합시고 길에 다니는 게 고양이에게 환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고양이에게 돼지고기, 소고기로 만들어진 먹이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언론이 멀리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챙겨주는 일이 선행이라는 이도 있지만 그 고양이에게 물려 죽는 보종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거의 없다. 세상에는 교활한 자, 야비한 자, 흉폭한 자, 교묘이남 등쳐먹는 자 등등 문제 있는 자가 널리고 널렸다. 식당에도, 옷가게에도, 큰 기업에도 그런 자들이 자라고 있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도덕과 불완전한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소리다. 경미라는 자의 연설을 듣게 될 때도 있고 밉상인 자의 집에서 국수를 사 먹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황영웅이 마음에 든다는 것도 아니여 그 과거가 충분히 양해할 만하다는 소리도 아니다. 그는 단지 가수이며 다른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황영웅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 물론 그 피해자는 아직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해도 요즘 황영웅 죽이기는 과도하다. 그래서 언론이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법대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고양이 밥 주는 사람만 옳다는 식의 전체주의 세상 만들지 말고 황영웅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노래 듣도록 좀 놔두란 말이다. 정풍송 선생의 황영웅 평. 허공 조용필 석별홍인 일생각 조영남 등 주옥같은 가요를 많이 작사 작곡한 정풍송 선생은 대단한 애국자이기도 하다. 그는 3년 전 TV조선 주최 2020 트롯 어워즈에서 트롯 100년 작가상을 받았다. 수상소감에서 일제 탄압과 전쟁 중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대중가요의 역할이 컸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지난 3월 7일 정풍송 선생에게 작금의 황영웅 사태를 물었더니 극히 상식적인, 그래서 감동적인 설명을 했다. 7년 전에 있었던 사소한 폭력 행위로 벌금까지 물었으면 다 끝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황영웅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데 그러면 좋은 일도 해선 안 된다는 겁니까? 황영웅을 전과자로 표기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황영웅을 전과자로 모는 언론이 이재명 앞에 전과자라고 표기해야 합니까? 정 선생은 황영웅의 가수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목소리로만 치면 한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중저음의 풍부한 성량에다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담은 듯한 애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남성미 넘치는 목소리입니다. 다만 훈련이 덜 되었으므로 기술적 부분에서 고칠 점은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다든지 너무 힘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인데 다 극복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그는 황영웅을 프랑스 불멸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에 비유하기도 했다. 조갑제 TV 동영상의 댓글을 단 한 분이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절개우는 MBC 반인 간접 제목을 고발한 것이었다.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불명예의 하차. 일그러진 MBC. 천재 가수 황영웅을 전과자 갱생 실패 성공해선 안 될 연예인이라면서 비방하고 그를 편드는 사람들을 무지한 노인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매도하면서 황영웅의 문신 사진까지 공개했던 MBC가 지난 3월 30일의 실화탐사대를 통해 또 다시 황영웅을 벗겼다. 예고한 제목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영웅 학폭 논란. 국민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하는 자칭 공영방송이 한 인격을 일그러진이라고 단죄했다. 언론사가 아니라 중세종교재판소 같은 마녀사냥을 자행하는데 어느 언론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평소 MBC를 보지 않는 나는 할 수 없이 이 프로그램을 봐야 했다. 1. 황영웅을 잡으려고 시작한 것 같은데 황영웅 팬들에게 잡힌 것은 MBC 취재진이었다. 황영웅 팬들,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 MBC 취재진에게 반론, 항의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황영웅을 욕하는 주장보다는 변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순수해 보였다. 특히 황영웅 노래로 힐링을 받는다는 팬들의 이야기에 취재진도 놀라는 모습이었다. 2. 취재진과 진행자들이 오히려 주눅든 듯했다. 진행자 중 한 사람은 대마초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황영웅의 과거 폭력을 다루는 사안에선 좀 어색했고 본인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3. MBC는 취재 실패를 자백했다. 황영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다고 고백했다. 황영웅이 MBC를 정상 언론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혔다. 황영웅의 목소리를 따지 못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포기했어야 했다. 기존 유튜브에서 공개된 것의 재탕이었고 새로운 것도 충격적인 것도 없었다. 4. 학폭 프레임으로 황영웅을 몰아넣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MBC의 문제점만 노출시켰다. 중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캐고 들어간 것은 거의 아동학대 수준이었다. 맞았다는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대역으로 연출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감일 것이다. 5. 교사들, 팬들, 고향 사람들, 친구의 황영웅 변호와 MBC 비판이 훨씬 진실되어 보였다. MBC는 과거를 캐는데 이들은 오늘의 황영웅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주장하니 취재진도 당황하는 듯했다. 본 안에서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니 학폭 관련 일반론으로 시간을 채웠다. 6. MBC는 황영웅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문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일그러진 쪽은 황영웅이 아니라 MBC였다. 정풍송 선생은 MBC의 실화탐사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본 소감을 나에게 전화로 이렇게 전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 회사는 아래 위가 없단 말인가? 황영웅의 중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약점을 캐는 못된 짓은 우리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도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극적 효과를 높인다고 대역을 써가며 드라마적 수법을 쓴 것은 실화탐 사랑말을 무색하게 했다. 소설에 가깝지 않은가? 기존 유튜브 수준을 넘지 못한, 그러니 유튜브의 앵무새에 노릇했다. 공중파가 아깝다. 황영웅이 지금도 어린 시절의 비행을 계속한다면 비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성공한 인물이 되었는데 과거로 돌아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는 짓을 공영방송이 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 공영방송은 영향력이 큰 만큼 표현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사실적이어야 하는데 어제 MBC는 이 모든 요건을 위반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하여 대통령으로 만들던 이 MBC가 이런 식으로 황영웅을 공격하니 그는 대가수가 될 모양이다.